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원 국제노동기구 ILO 고용정책국장님의 저서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왜 좋은 일자리는 항상 부족한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란 과연 뭘까요?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것,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그냥 개인적인 고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 그 근본적인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여정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저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던져왔던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늘, 아니, 왜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 이렇게 묻곤 하죠. 근데요, 진짜 핵심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왜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는 이렇게 찾기 힘든 걸까?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있냐 없냐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자리의 질로 딱 관점을 바꾸는 순간, 하고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세상하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는 현실 사이에는 사실 꽤 큰 간극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노동시장을 보통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일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공급과 사람을 쓰려는 기업, 즉 수요가 만나서 완벽한 균형점에서 임금이 딱 결정된다고요. 정말 뭐랄까 너무 깔끔한 모델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 슬라이드 오른쪽처럼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 주변에는 팔리지 않는 재고, 다시 말해서 저렇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실업자들이 늘 존재하죠.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노동자는 선반 위에 놓인 상품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업이라는 건요, 결코 단순히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자는 이걸 개인과 공동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사회적 전염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파급 효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스트레스로 건강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배우자가 실직하면 이혼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이에요. 부부의 실직은 아이의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을 송그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의 가치는 단순히 월급 봉투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이제 일의 가치를 다시 정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한 기여적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분배적 정의가 잘 만들어진 케이크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까의 문제라면 이 기여적 정의는 애초에 모든 사람이 이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좋은 일자리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좋은 일자리란 기여적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거죠. 여기 그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둘째, 내가 하는 기여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는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몇 가지 아주 뿌리 깊은 오해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꽤 다를 수 있거든요.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최저임금은 1890년대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말 그대로 땀을 쥐어짤 만큼 노동자를 착취하던 이른바 인간 스웨터라고 불리던 분들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자본주의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경제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놀랍게도 현실의 데이터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의 노벨상 수상 연구를 포함해서 수많은 실증 연구 결과가 거의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요.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큰 부정적인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바로 이 기업 마을이라는 비유를 보면 이해가 확 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을에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회사는 사실상 임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죠? 그쵸?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들어가면 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는 진짜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을 더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설인 거죠. 다음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로봇이 우리 일자리 전부 다 뺏어갈 거야.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죠? 하지만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2018년 미국 직업의 무려 63%가요. 1940년대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은 일자리의 총량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일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기존 일자리를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일자리를 소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양극화시키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논의를 하나로 꿰뚫는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마리엔탈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엔탈은 1930년대 대공황 때 마을의 유일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마을 전체가 실업자가 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의 영혼도 공동체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마을은 그 교훈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실업 문제가 떠오르자 이 마을은 정말 놀라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자리 보장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 사업을 이끄는 시장의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돈을 덜 받고 일하라고요? 그거 완전히 틀린 소리예요. 애초에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표에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실업률은 눈에 띄게 줄었고 참가자들 소득은 늘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크게 개선됐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기존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던 것과 거의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좋은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을이 함께 나선 거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마리엔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 하나를 키워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의 의지와 사회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